데이터 모델을 그냥 딱딱한 설계도라고만 생각하셨나요? 사실은요, 이게 살아있는 이야기 같은 거거든요. 오늘은 데이터가 어떻게 진화하고 또 어떻게 더 똑똑해지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커버곡, 음악 취향, 플레이리스트.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? 진짜 아무 관련 없어 보이죠. 근데요, 바로 이 질문들 안에 아주 까다로운 데이터 문제를 푸는 강력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가상의 음악 앱 일렉트릭 하모니가 어떤 도전을 만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모든 위대한 여정은 보통 사소한 요청에서 시작되죠. 일렉트릭 하모니의 첫 번째 과제도 그랬어요. 바로 커버곡을 추적하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죠. 뭐 간단해 보이잖아요?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. 자, 개발팀이 처음 만든 모델을 한번 볼까요? 직관적이에요. 아티스트, 곡, 앨범. 그냥 이렇게 서로 연결만 해놨어요. 깔끔하죠? 네,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함이 곧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. 이 모델대로라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. 디스터브드가 부른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담긴 앨범 Immortalized. 이걸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녹음했다는 건가요? 말이 안 되죠. 데이터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. 디스터브드의 노래가 뜬금없이 사이먼 앤 가펑클 앨범에 속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죠. 사용자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주게 되는 거고요. 그럼 이 엉킨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해법은 생각의 전환에 있습니다. 바로 관계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보는 거예요. 누가 어떤 곡을 어느 앨범에 녹음했는지 이 맥락 전체를 담는 중간 다리를 하나 놓는 거죠.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하이퍼에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. 자, 보세요. 녹음이라는 중간 노드를 딱 추가하니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죠. 이제 디스터브드 버전은 Immortalized 앨범에,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원곡은 Wednesday Morning, Third AM 앨범에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.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. 이 모델의 진짜 강력한 점은 바로 이 유연성이에요. 보세요. 그래미 명예의 전당 헌액이라는 중요한 정보, 이걸 그냥 노래 자체에 붙이는 게 아니라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녹음한 바로 그 버전에만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죠. 이게 바로 컨텍스트, 맥락의 힘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2개 이상의 요소가 얽힌 좀 복잡한 관계를 표현해야 한다? 그럴 땐 그 관계 자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이 중간 노드, 바로 하이퍼 엣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. 그러면 복잡하게 얽혔던 연결이 정말 마법처럼 깔끔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다음 도전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엔 일렉트릭 하모니가 더 똑똑한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졌어요. 그러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? 맞아요. 사용자의 음악 취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겠죠?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모델은 딱 현재만 본다는 거예요. 스냅샷처럼요. 사용자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는 알 수 있는데 작년 이맘때는 뭘 즐겨 들었는지, 6개월 전에는 어땠는지,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. 이 문제를 풀려면 데이터 모델에 시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더해줘야 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특정 시점의 플레이리스트 상태를 그대로 사진 찍듯이 스냅샷으로 남겨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의 내 최애곡 리스트랑 2024년 상반기의 내 최애곡 리스트를 별개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. 이 새로운 모델을 한번 보세요. 하나의 즐겨찾기 플레이리스트가 이제 여러 개의 상태 노드에 연결되어 있죠? 자, 이 첫 번째 상태 노드는 1월부터 6월까지 좋아했던 곡들을, 그리고 저 두 번째 상태 노드는 7월부터 12월까지 좋아했던 곡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이 사용자의 음악 취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. 정말 멋지죠? 자,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이건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꽤나 까다로운 문제예요.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곡들의 순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.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접근했어요. 각 곡마다 관계에다가 1번, 2번, 3번 이렇게 그냥 순서 번호를 붙여준 거죠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사용자가 2번 곡을 맨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? 1번이었던 곡은 2번으로, 3번은 4번으로 모든 곡의 번호를 다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예요. 곡이 수백 개라면
이건 정말 끔찍하게 비효율적인 방식이죠. 이것보다 훨씬 더 그래프다운,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있습니다. 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기차의 각 칸은 전체에서 자기가 몇 번째 칸인지는 몰라요. 그냥 바로 내 다음 칸이 뭐지? 이것만 알죠. 바로 이 원리예요. 각 곡이 자신의 다음 곡만 가리키게 만드는 겁니다. 이걸 바로 연결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데이터 구조입니다.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중간 노드를 사용해서 이 연결 리스트를 구현한 거예요. 이제 순서를 바꾸려면 그냥 다음 곡을 가리키는 화살표만 딱 바꿔주면 끝이에요. 모든 번호를 재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죠. 순서 변경이 엄청나게 간단해지는 건 물론이고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쭉 따라가는 속도도 놀라울 만큼 빨라집니다. 자, 이렇게 강력한 새 모델링 패턴들을 우리 무기고에 장착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거죠.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.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어떻게 하면 혼란 없이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요?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좀 극단적이지만 아예 서비스를 잠시 멈추고 처음부터 시스템을 다시 짓는 거예요. 빅뱅 방식이죠. 두 번째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심장 수술을 하듯 조심스럽게 내부 구조를 바꾸는 라이브 리팩토링 방식입니다. 그럼 이 라이브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? 가장 흔한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. 처음에는 그냥 락, 팝 이렇게 단순한 텍스트로 저장했던 아티스트의 장르 정보를 이제는 락이라는 장르에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장르 노드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.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이 작업을 하려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. 먼저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서 새로운 장르 노드들을 만듭니다. 그 다음 각 아티스트와 새로 만든 장르 노드를 연결해 주는 거죠. 자, 이제 새로운 연결이 다 만들어졌죠?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게 잘 연결됐는지 확인한 뒤에 예전의 텍스트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우는 겁니다. 감쪽 같죠?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도 아주 안전하게 데이터 모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용자들은 평소처럼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시스템의 심장이 더 강력한 새 엔진으로 교체되고 있는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일렉트릭 하모니의 여정을 함께 따라오면서 정말 강력한 데이터 모델링 패턴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전략 노트에 추가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여러 개가 얽힌 복잡한 관계는 하이퍼 엣지로 그 맥락을 풍부하게 살려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데이터는 버전 관리로 그 히스토리를 놓치지 않고요. 또 플레이리스트처럼 순서가 중요한 건 연결 리스트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델은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.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거일 겁니다. 좋은 데이터 모델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. 오히려 계속해서 자라나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다는 거죠. 여러분이 데이터에게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수록 여러분의 모델도 그에 맞춰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해야 합니다. 여러분의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.